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분모로 내려가는 지수를 의미를 하고, 또 분수지수는 제곱근을 의미를 한다 라고 했던 거를, 이거를 지금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단계 밟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지수법칙을 얘기를 했던 거는, 지수법칙 얘기하기 이전에 요 위에 있는 a의 n제곱이라는 요 위에 있는 n의 지수를 자연수로만 얘기를 했었어요. 자연수. 그래서 a의 1제곱, a의 2제곱, a의 3제곱 요런 것들만 다루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a가 한 번 곱해진 거, 여기는 a가 2번, 여기는 a가 3번, 이렇게 한 번, 2번, 3번을 이용을 해서 지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요 지수를 자연수로 만들었던 거를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서 얘가 정수, 그 다음에 유리수,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유리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분수로 만들 수 있는 숫자니까 분수 형태의 분모에 들어가는 지수를 여기서 다시 정의를 해야 될 거고, 정수 같은 경우는 자연수에서 정수로 넘어올 때 0과 음의 정수가 추가가 되죠. 0이랑 음의 정수. 그러면 요 0이 되는 요 지수랑 그 다음에 음이 되는 지수, 이거 두 개를 하나하나씩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0이 되는 지수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a의 0제곱. 이걸 어떻게 될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네, 두 번째 a의 음수지수. 네, 요거부터 생각해 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지수 법칙을 만족시키는 형식을 이용을 해서 그 지수를 갖다 하나하나씩 확장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가 3번 곱해졌다 라고 하고, 요거를 나누기 하니까 곱하기 역수죠. 2번 곱한 걸로 이렇게 나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지수 법칙에 의해서 a 3 2 a가 한 번, 근데 한 번 있는 지수는 생략해도 되니까 a, 네, 요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고정을 시키고, 요 뒤에 있는 거를 요 뒤에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그 음수 지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음수 지수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나누기의 형식은 앞에 게 여기 이렇게 했었죠. 나누기로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앞에 게 더 크면, m이 더 크면 얘는 a의 m제곱 이렇게 나타났고, 만약에 n이 더 크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a의 n-m 분의 1, 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바꿔가지고 두 개를 나눠서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큐에 줄여서 하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 위에 있는 식과 요 밑에 있는 식은 요 위에 있는 식을 a의 n-m에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 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n-m 이라는 것을 하나의 지수로 뒀을 때, 요 지수는 음수지수는 분모로 들어가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a분의 1, 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요 위에 있는 a의 0제곱은 만약에 a의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네, 요게 바로 결과물인 a의 0제곱이 되겠죠. 근데 음수지수를 방금 그 곱하기 역수로 표시를 했으니까 a분의 1,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과 약분이 되어서 a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당연한 걸 왜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수지수랑 분수지수가 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지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만약에 지수 법칙에 있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지수 법칙 요걸 얘기를 하면, 여기 0제곱은 1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0제곱은 1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a의 n제곱으로 들어가 있는 거에 마이너스 지수가 붙으면 여기 an의 분의 1,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수로 확장을 할 때
정수로 확장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요게 a는 a의 마이너스 1 제곱은 a분의 1로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만약에 a가 0이다 라고 하면은 0분의 1? 뭐 0분의 2? 이런 거를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뭐 물론 여러분들이 극한을 배우게 되면 뭐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만 근데 요런 숫자는 이게 a가 0으로 딱 떨어질 때가 아니라 무한소일 때만 가능하기도 하고 요런 거는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0으로 나눈 거는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할래? 라고 하고 보통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뭐 그냥 0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쭉 넘어가면 이런 것들은 이 바로 전에 있는 숫자가 0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0이라고 정의를 하면 여기 전체에 있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쭉 넘어갔을 때 이 전체적인 숫자는 다 0보다 크면서 0으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숫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는 커질 때도 0으로 커지고 작아질 때도 0으로 커지는 불상사가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분모에 0이 들어가는 거를 제외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는 뭐 극한을 배운 다음에 말을 하는 게 좀 더 뭐 맞는 얘기지만 이게 애초에 맨 처음에 여기서 0이 아닐 때를 제외를 한다라는 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정수로 확장을 할 때 이건 다시 얘기를 하면 음수 지수가 있을 때 요 밑이 0이 되면 안 된다 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수 지수일 때 다 돼요. 앞에서 했던 지수 법칙 똑같이 성립해서 그냥 그대로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 분모로 돌리고 얘는 분모로 돌리는데 여기가 짝수가 있으면 요 짝수는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지수를 양수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3의 4제곱분의 1 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으시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 있는 3의 4제곱 이것도 분모로 넘겨줘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런 거 요거는 마이너스 지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분모로 돌리고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분의 1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짝수 지수일 때는 플러스로 바뀌고 홀수 지수일 때는 플러스로 안 바뀝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마이너스 지수를 이용을 해서 분자로 올려주고 요거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요거는 이제 분수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지수는 여기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이런 거를 뭐 간단히 얘기했지만 뭐 루트 A, 뭐 제곱근 A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쓸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분수 지수는 이제 거듭 제곱을 갖다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A를 제곱해서 X가 됐다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표현을 해주면 뭐 루트라는 기호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써볼게요. 양변을 루트를 해주면 A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네,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수지수로 만약에 얘기를 할 때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예요. 여기 있는 얘를 A의 2분의 1 곱하기 2 네,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여기 있는 게 A의 2분의 1 곱하기 2를 네, 이제 잘 나왔네요. 여기 있는 게 A의 1제곱. 네, 이런 식으로 가서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대신 요렇게 해줬을 때는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때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둘 다 n 이렇게 분수 지수가 그거일 때 상관없이 그냥 n 제곱근 a를 갖다가 제곱근이란 말이 A의 앞에 있으면 그냥 여기 있는 이 기호 자체를 갖다가 의미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요 n제곱근을 갖다가 이렇게 지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요거를 양변을 n제곱을 했을 때 이렇게 a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분수지수를 이와 같이 제곱근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것도 분수지수로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수법칙을 성립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입니다. 근데 요거를 앞에서 정의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결을 해야 되는, 아이고 왜 검은색이야, 여기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결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해요. 이게 요 분수지수로 만들었을 때 플러스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쓰면 되는데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지수가 살아서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살아서 나가게 되려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홀수 지수일 때만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전체 있는 거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요때는 그 밑을 여기 A랑 B랑 둘 다 밑이죠. 밑이 0보다 클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짝수 홀수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둘 다 0보다 클 때는 그걸 되게 분기점을 나눠가지고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밑이 0보다 클 때 지수 법칙 성립한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밑에 있는 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한번 예제를 풀어보면 얘는 4의 2분의 5제곱 곱하기 4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이렇게, 그래서 4의 세제곱, 네,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 이번에 있는 식도 32의 5분의 3제곱, 그 다음에 괄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 곱하기로 지수를 바꾸면 되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서 32는 2의 5제곱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5는 정리를 해주고 마이너스 지수는 분모로 2를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요 분수 형식의 지수든 음수 형식의 지수든 밑이 0보다 크기만 하면 이 지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실수까지 확장을 해도 요 전체는 지수 법칙이 그냥 그대로 성립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정의를 하진 않고 그냥 뭐 되더라 라는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총 정리를 다시 하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자연수 지수만 얘기를 했는데 정수로 지수를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음수 지수를 도입을 합니다. 그게 분모에 들어가게 되는 거, 역수로 바꾸는 거. 근데 역수로 바꿀 때는 분모가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밑이 0인 거를 제외시킨다 입니다. 그땐 정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유리수로 넘어올 때는 이 전체를 갖다가 분수지수를 얘기를 할 건데 분수지수를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제 제곱근을 처리를 해가지고 이 전체를 결정을 짓는다 입니다. 근데 제곱근 같은 경우는 밑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짝수제곱근과 홀수제곱근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밑이 0보다 클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식으로 유리수지수로 확장을 시킵니다. 뭐 길게 얘기했는데 그냥 밑이 0보다 클 때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거에 비해서 좀 많이 키웠습니다. 네, 이거를 하나하나 키우느라고 정말 그 개 고생을. 네, 요거를 이제 결론을 정리를 해주면 지수를 갖다가 한꺼번에 해주면 되겠네. 3의 마이너스 5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9의 마이너스 2제곱 분의 1의 전체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들어가니까 3의 마이너스 4제곱 3의 마이너스 5제곱 곱하기 9의 2제곱 마이너스 3제곱 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을 마치 분배 법칙을 하듯이 정리를 해주면 3의 15제곱 곱하기 9의 마이너스 6제곱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거 두 개 정리를 해주면 3의 11제곱이고 뒤에 거는 9의 마이너스 6제곱은 3의 제곱의 마이너스 6제곱이기 때문에 3의 마이너스 12제곱이 됩니다. 결론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네,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수법칙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했을 때도 요거를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라든가 제곱근 형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제 답을 표현하는 것까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답만 알려줄게요. 이거는 44가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거듭 제곱근을 지수가 유리수인 꼴로 나타내기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요거를 루트 기호를 지수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는 a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거를 정리하면 제곱근 a 제곱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a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요 지수에 들어가 있는 거는 1과 2분의 1을 더해주면 됩니다. 2분의 3. 네, 이와 같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것도 다시 정리를 해주면 a의 2분의 3제곱 괄호치고 2분의 1제곱.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요 전체는 a의 곱하기 a의 4분의 3제곱.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쭉 해주면 요거는 이제 뭐 되게 간단하게 돼요. a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a 8분의 3제곱 이렇게 되니까 a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8분의 3 요거를 전체적으로 결론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8분의 8 더하기 8분의 4 더하기 8분의 3과 똑같으니까 11과 3이 더해지게 되면 요거는 12, 3, 15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얘는 다시 제곱근 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면 15제곱근 a의 8제곱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요것도 해보면 요거는 a의 안에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주면 요 5는 여기 그 5제곱근이에요. 여기 뒤 앞에 있는 a의 5제곱이 아니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의 5분의 3 네, 전체 4제곱근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이거는 곱하기 a의 20분의 3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11 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네, 이거는 k는 40분의 11 네,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뭐 K값 구하는 거였구나. 여기 위에는 K값 같은 경우는 8분의 15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한 식의 계산, 이거는 이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식을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얘는 뒤에 있는 이 두 개 식이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각자의 지수를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a의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부호는 합차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네,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어서 a-b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수 법칙을 자유롭게 썼던 이유는 위에 밑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보면 요거는 세제곱식이죠. 여기 있는 부호가 플러스 여기 있는 부호는 얘의 반대.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있는 지수를 갖다가 생각을 해주면 이거는 전체적인 거 a, b를 플러스 해줬을 때 각자를 세제곱해주는 식이 되겠죠.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1번 식을 정리를 해주면 1번 식은 여기에서 a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3이니까 전체를 제곱을 하게 되면 a의 플러스 2 앞 뒤니까 서로 상쇄가 돼서 소거되고요. 여기 있는 거는 a의 마이너스 1제곱분의 1은 3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만 얘는 여기로 이렇게 필요한 것만 딱 떼주면 나머지 답은 1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게 이렇게 연쇄적으로 반복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게 아이고 굳이 제곱했으니까 9
9, 그 다음에 9에서 2를 뺐으니까 7.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것도 반복적으로 해주면 여기 있는 2번은 이 전체를 갖다가 제곱을 하면 나오게 되고, 여기 있는 3번은 애초에 맨 처음에 있었던 이 식을 세제곱 해준 다음에 여기 1번에서 이용했던 결과와 같이 합쳐서 계산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답은 2번은 47, 3번은 18. 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5번째. 여기는 되게 식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앞에 있는 얘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A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자연스럽게 이 전체를 갖다가 지수 법칙을 마음대로 이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는 여기 있는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면 여기는 분자분모에다가 A의 X제곱을 곱해주는 게 편하겠다. 그러면 A의 X제곱을 이렇게 곱해주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A의 2X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와 얘는 1로 정리가 될 거고요. A의 2X제곱 플러스 1. 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2 마이너스 1, 2 플러스 1, 3분의 1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A의 X제곱을 갖다가 또 곱하게 되면 전체는 A의 얘는 뭐냐? A의 4X제곱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2X제곱 A의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던 위의 식을 기준으로 해서 A의 2의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2 더하기 1 정리가 되니까 나머지 답은 2분의 3. 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곱근의 대소비 여기 밑이 다른 식이 주어진 경우 네 요거는 이게 어떤 지수가 있을 때 그 지수의 지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두 수의 크기를 비교를 한다. 혹은 뭐 이거를 서로 왔다 갔다를 시키려고 하면은 밑을 이렇게 지수를 똑같이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밑을 똑같이 만들어 주는가.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식은 5의 x제곱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 네, 이렇게 되니까 이 5라는 숫자는 양변에다가 x분의 1이라는 지수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얘는 10 마이너스 x분의 1.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수 법칙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밑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전체는 지수 법칙을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는 10의 마이너스 y분의 1제곱. 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전체로 여기서 지수의 합을 얘기할 거니까 지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개를 갖다가 서로 곱해주기만 하면 지수끼리 더해주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10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양변의 지수가 밑이 똑같으면 지수도 똑같게 되겠죠. 얘랑 얘가 서로 똑같게 됩니다.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x분의 1분의 y분의 1 얘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은 형식으로 해보면 답은 2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좀 풀어야 될 문제가 많네요. 그 다음에 여기 대소 비교를 할 때 대소 비교를 하는 건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밑을 지수를 똑같이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밑을 똑같이 만들어 주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2랑 4는 밑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이 5는 2에다가 제곱을 갖다가 몇 번을 하든 제곱근을 몇 번을 하든 5를 만들어주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전체는 지수를 똑같이 통일을 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의 2분의 1제곱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5는 6분의 1제곱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지수를 똑같이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6분의 1로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지수를 6분의 1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3
네,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 아니, 얘는 곱하기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곱하기 2제곱.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5, 6분의 1제곱. 얘는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럼 세 가지 식은 다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 여기는 요만큼만 묶어서 6분의 1 지수를 만들어주면 2의 세제곱이 괄호 안으로 들어가니까 8.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16, 6분의 1제곱, 5, 6분의 1제곱.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똑같을 때는 밑이 큰 놈이 더 크다. 입니다. 그러면 여기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네요. 대소를 비교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면 작은 것부터 씁시다. 이렇게 문제에 있는 형식으로 첫 번째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거, 그리고 제일 큰 거. 네,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있는 지수법칙 문제까지 다 해봤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전 거와 비교를 해서 여기 있는 문제를 조금 더 글씨를 키웠어요. 네, 이렇게 해보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도 새로 화면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이 전체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잘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지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이 더 많은지 는 결론을 지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제가 여태껏 유튜브에서 각자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떤 분이 더 많이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인지 컴퓨터인지 더 많은 거를 갖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컴퓨터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세로 화면으로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화면을 굳이 이렇게 돌리지 않아도 이거를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앞으로도 적용을 시켜서 영상을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